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 이종원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2022년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비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공혜성 평택역 주변 정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본 정비단은 시민의 삶이 편리해지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라는 2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C노선 평택 연장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6월부터 국토부에서 광역 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착수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GTX-C 노선은 국토부 추진 용역의 평택 연장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대응할 계획이며 GTX-C 노선은 지난해 평택 지제역 연장을 위해 화성시, 오산시와 상생 협약 체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여 GTX-C 노선 민간사업 시행자와의 협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 오산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민간사업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협상하여 GTX-C 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 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트램, 모노레일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도시 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용역 검토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평택 지제역은 SRT와 1호선 전철, 광역버스가 정차하며 2025년 수원발 KTX 개통 계획으로 장래 평택시의 대중교통 결절점이 될 평택 지제역의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기 계획으로 수원발 KTX 개통 시기에 맞추어 2025년까지 동측 환승센터 부지에 환승 주차장 및 버스, 택시 정거장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한 환승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평택 지제역 동측의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과 서측의 지제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동서측을 연계한 BRT 연결 등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업무 지원 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 민간 합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기본 계획에 따라 광장에는 휴식과 문화체험이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및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니맥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자 참여를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 2023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케이트 상가 정비 사업은 지난 6월 상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물이 철거된 공간을 도심 정원으로 꾸며 복합 문화광장 조성 전까지 시민들에게 심의 있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택역 성매매 직결지 폐쇄입니다. 성매매 직결지는 2021년부터 평택시, 경찰서, 소방서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 지도 점검을 통해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 및 아웃리치를 적극 실시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등 자립 자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 1구역의 민간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광장 조성과 연계한 기반시설 계획을 협의하고 조속한 민간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연계 수립입니다. 원평동은 안성천 생태축 기반의 관광자원인 노을 생태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원평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택역 서부와 노을 생태 문화공원 간 숲길 및 연결 도로 등 안전한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신규 상권 창출 등 재생의 축을 만들고자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까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평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행복주택 도입, 청년 창업센터 구축 등 정주 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및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철도 교통망의 구축과 우리시 대표 관문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동측하고 서측이 있지 않습니까? 서측은 또 따로 개발을 하고 동측도 지금 지제 세교 역세권 개발을 따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지제세교 같은 경우에는 환지 처분도 다 지금 초기화되고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법률담을 통해서 일단 동쪽 환승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 날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계약금을 걸어 계약금? 예,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구축 사업을 환승센터라는 거는 이제 같이 지제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사업 주체는 틀리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동시다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지금 보면 아직 멀었잖아요. 저희가 2025년에 그렇죠. KTX가 저기 수원발 KTX가 네. 내려옵니다. 그때 맞춰서 임시 그때만. 주차장이라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것도 어차피 민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 예, 맞습니다. 민자 유치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뭐 이번에 아케이트 굉장히 고생들 하셔가지고 철거 작업을 다 지금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평택역 광장 조성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제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추진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평택역에서 박예병원 가는 그 차선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 상가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민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예. 이 이제 임시적으로 해서 뭐 무조건 매번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가 주민들이 뭐 여기 자발적으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임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시범 운영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 주민들하고 상가 협회하고도 그렇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에 이 추진을 하실 때는 이거를 강행하겠다라고 초창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여쭤봤을 때 그때 2020년 10월 달, 11월 달에 해서 그 지역이 신평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출입하시는 이제 대표성을 띠신 분들 몇몇 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서 뭐 선진지 견학도 했다라는 뭐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만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만 예. 밟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느냐? 절대로 안 했다.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 팀장님 맞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어느 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간담회를 개최를 할 테니 이 자리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뭐 공문이나 이런 거를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평택역 주변 정비 방안 기본계획 수립하는 방안에서 차 없는 거리 부분만 따로 떼서 세부적인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네, 이제 그쪽 상인하고 토지주분들이랑 이제 그 점심 식사 근데 이제 상태를 이거는 몇몇하고만 이제 이야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 이 광장 조성 사업에다가 그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쪽 전체에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상의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특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지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거기가 엄청나게 번화가가 돼서 지가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 해서 내 집 앞에 내 건물에 차가 진입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따르는 지가 하락 요인이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센터 그 오거리에서 최고 센터 거리를 지금 그렇게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차들은 어떻게 다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면 자동차의 중앙선이 없는 그 소길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명동골목이나 평택 극장 뭐 뒤에 그 소로 뭐 이런 데면 혹시 모르겠어요. 버스가 안 다니는.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큰 대로인데 그거를 그냥 차단을 그냥 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조성해 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사업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하고 뭐 입주민이라든지 세입자라든지 네. 아니면 상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잘 뭐 잘못되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건설교통국에 있는 철도 물류팀이 우리 지금 이제 평택역 가로 추진단에 합류를 했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게 지금 교통국에 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같은 업무를 가져와서 지금 이제 평택역 주변 정비하는 자체가 다 철도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 철도역 주 광장 주변으로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철도 분야하고 같이 여기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저희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가져오는 GTS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심철도라든지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서 조직은 더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글쎄 더 큰 뭐 철도 그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이제 이게 합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혹시 맞습니다. 그쪽에 계시다가 이번에 가로추진단으로 오셨기에 그 업무 효율성 같은 걸 제가 한번 뭐 여쭤본 거고요.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으냐면 그 지난해 5월 25일날 그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수원발 KTX가 이제 그 서정리역까지는 일반 철도를 이용해서 서정리역에서 그 평택 지제역이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4.7km 왕복 9.14km인가 그거를 이제 그 철도를 그 철로를 다시 신설을 한다고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받았거든요.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되고요. 노반 시설 공사 중에 있고요. 네. 2025년 12월경 그러니까 말쯤에서 이제 개통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진행 과정은 지금 공정률 몇 퍼센트 한 진행? 20% 정도의 노반 시설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정확히 있습니다. 20%. 예. 왜 그러냐면 그 평택 지제역이 앞으로 굉장히 그 교통 요지의 그 역이 되잖아요. SRT 이어서 KTX가 오고 또 뭐 GTX A 노선, C 노선이 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이면서 그 평택 그 복합 환승센터 그러니까 동축 서축 거기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걱정도 되고 이제 이래서 그 역사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 평택 9페이지에 보면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에 이제 그 KTX, GTX, A, CTX, SRT, 일반 전철 또 일반 철도까지 굉장히 많은 그 철도 물량이 지나가는 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동축의 그 환승센터가 그게 이제 그 지제 세교 조합에서 다시 환원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시공사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지제 세교 지구의 그 환승센터 부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처분된 게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전체 환지를 지우고 다시 환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환승센터 부지는 공공시설 부지이고 그다음에 이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평택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환승센터 부지로 환원을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도시개발과랑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아직 저희가 시랑 이제 지제세교조합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계약이 유효한 걸로 저희도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계약금을 지금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시일은 좀 지연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동축도 잘 정리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서축 그 환승센터를 또 얘기가 거론이 되니까 물론 다시 병행해서 동시로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역할이겠지만 동축 오래전에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동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축을 눈으로 하니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고 이제 이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일만 계속 이제 벌려놓고 그 결과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 평택 지제세교 그 환승센터라든가 서측 그쪽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하는데 결과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그 도시공사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관이 됐는데 지금 그 동측 해결도 없이 서측 연계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원성이 지금 많이 높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그 이 건설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가로 추진단에서도 이거를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시공사와 협업해서 그렇게 같이 합동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1페이지에 보면 평택 복합 문화광장 조성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 6월에 우리가 아케이드 철거 완료했다고 하셨죠. 그 평택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있었죠. 이분들의 그 요구 사항이라든가 민원 처리 사항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예,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네. 그 자진해서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경토위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총 61분 중에서 20분은 자발적으로 먼저 찾아가셨고 41분 정도는 경토위까지 올라가셨는데요. 경토위가 4월 달에 이제 정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24명만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이의 제기를 또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받기는 그분들이 이제 철거민들한테 그 통복 그 고가다리에 조성되고 있는 상업부지에 뭐 그 대체부지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예, 그분들이 이제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총 48명 중에서 통복지구로 한 10분이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38분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포기를 하셨고요. 예.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37분은 지금 이제 성매매 직결지 네. 도시재생사업 가는데 예, 그쪽으로 해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평택역이 복합문화광장으로 다시 조성되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이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그 하다 보면 거기 집장촌이라고 그러죠. 그 집장촌 거기 철거 그는 어떤 몇 %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수용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면 협약으로 가고 있나요? 성매매 직결지는 예. 저희가 최초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예. 기능 전환으로 추진을 하다가 예. 작년부터 폐쇄,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유도한 폐쇄로 지금 정책을 바꿔서 예. 작년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민간 평택 1구역의 민간 재개발 지금 사업 제한이 돼서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지난 3월에 의회 의견 청취랑 주민 의견 청취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는 이제 경관심이나 여러 가지 심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구역 지정이나 내년에 이제 사업자 지정이 되면 사실 이제 실질적인 철거나 이주는 2024년 이후로 시행될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이제 내부에는 그 개인 거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부 이제 철거된 건물들이 있는데 현재는 아직 철거되거나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간간히 영업 낮에도 우리가 이제 거기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대고 일을 보려고 지나다 보면 영업하는 그 장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야간에는 뭐 50개 업소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주간에는 뭐 한 20개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계획하고 연계해서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 문제점은 성매매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자립 자활 지원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상담소 운영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2월 3일부터 예. 그 직결지 인근에 현장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 현장 조사 및 상담을 아웃리치를 통한 상담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생계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반발이 많았잖아요. 이제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활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시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령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은 그 사업 개요가 이제 2022년 6월 13일 날 시작을 해서 2023년 12월 18개월로 이렇게 이제 기간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뭐 용역비가 8억 1,8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는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확보해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평택역 앞 광장을 지금 이제 그 아케이트 뭐 다 정비하고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셨죠? 지금 저희가 지금 아케이트 공사 그러니까 철거만 좀 완료된 상태고요. 네. 아케이트 부지에다가 저희가 내년 말까지 설계라든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올 하반 저기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복합 문화광장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이제 제안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 신청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임시적으로는 현재 아케이트 상가 부지 철거한 부지 내에다가 임시 정원을 좀 꾸며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꽃이라든지 뭐 이제 뭐 시민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임시 운영하려고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지출을 했으면은 기본 설계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지출했으니까. 아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 도시 철도망 구축 그 8억 이거 된 건 도시 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 수단 도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직 뭐 그쪽 그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설계비는 3회 추경에 저희가 따로 설계 공모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 철도망 평택시 도시 내 철도망 구축 및 친환경 수단 신교통 수단을 갖다 도입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인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평택역 앞 광장을 어떤 식으로 그 꾸미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없다고요? 예, 지금 네, 과장님 말씀하셔서 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평택역 주변 그 정비 방안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크게 이제 평택역 주변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평택역 광장, 그다음에 성매매 직결지, 버스 터미널 부분, 원평동 쪽 활성화를 위한 4개 권역으로 이제 각각 이제 큰 컨셉과 전략들을 좀 세운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평택역 광장을 저희 시가 재정을 투자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제 전체 원도심에 이제 충격을 주고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사업으로서 계획을 해서 지금 큰 이제 어떤 형태의 복합 문화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컨셉과 밑그림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걸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좋을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민 공론화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아이디어나 디테일한 설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를 들어간 거예요? 아케이드 철거는 평택역 앞에 복합문화 광장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텐데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부터 들어간 거예요? 상부 계획은 있고 근데 아케이드 건물 자체가 이제 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케이드 건물이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토지 광장 토지에 공유 지분으로 돼 있었고 굉장히 노후된 사유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걸 존치한 상태로 어떤 새로운 광장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광장을 지하 공간까지 아니, 그러니까 다 활용하는 좋은데요. 예. 어떤 거를 일을 추진하든
목표를 결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목표 그 어떤 기준 설계에 대한 기본 설계는 나와 있지 않냐 그런 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기본 설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부터 해놓고 아까 이윤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그냥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주민공단함이 지금 기본 계획을 통해서 거기 이 평택역 광장 자체를 갖다가 아케이드 상가를 철거하고 복합문화광장으로 이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이제 복합 어떤 시설이 정확한 뭐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은 잡힌 건 없는 거고 기본 계획만 복합문화광장 시민들이 쉬고 좀 같이 나와서 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기본 계획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케이트는 이제 그 건물이 철거가 돼야지 본격적인 그런 계획 수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케이트 먼저 철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월달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이 그럼 어떤 식으로 가장 특색 있는 광장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전문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공모 당선된 작을 가지고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설계를 갖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럼 총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는 저희가 26년까지 잡았는데요. 지금 25년 12월까지 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다시 좀 당기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뭐 한 6, 7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네. 6, 7년 정도? 지금 현재 6년 정도? 지금 3년 정도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 해서요.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은요. 그 이제 뭐 과업 내용이 지금 뭐 트램이나 모노레일 등 뭐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뭐 차관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8페이지는 아까도 말씀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이거는 저희 평택시 전체에 대한 저기 이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체계 그리고 철도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할 때 그럼 어떤 교통수단을 갖다 도입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걸 계획을 잡기 위한 그런 적입니다. 그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평택역 주변을 이제 도심 재생 사업으로 정비화하면서 지금 이제 아까 김영주 의원님도 그런 그 염려를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뭐 맑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부딪힌 거잖아요. 일단 뭐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충분히 돼서 다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 평택시의 입장은 지금 27분 중에 이제 협의 완료된 분이 10분이고 경토위 수용 재결이나 중토위 의 재결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17분, 6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경기도 토지위원회나 뭐 중앙토지위원회 올라갈 정도면은 사실 이거는 그 이제 법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의제계를 올라가면은 뭐 한 건 건의할 때마다 뭐 0.1%인가 그 증액이 된다고 아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강제성이 상당히 많이 그 내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중토이나 경기도 토지위원회로 이렇게 올릴 정도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 평택시에서 어차피 평택시에서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역전 앞에 그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중토이나 경기토지수용위원회나 이쪽으로 올린 부분들을 다시 협상의 틀로 끌어내서 그분들하고 다시 협상을 하셔가지고 좀 뭐 평택시에서 충분히 그 보상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아마 아시다시피 그 평택 지제역이 삼성전자가 인접해 있음으로 해가지고 교통 그 주차 그 구역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주차 부지가. 근데 이제 뭐 일부 그 역 인근에 해놨지만은 앞으로 우리 그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면서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할 생각이신지. 예, 거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버스, 택시 환승 체계 계산해 가지고요. 한 270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70대는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요. 지금도 현재 단장님이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이나 이제 그 서쪽에 가보시면은 뭐 보통 그 혼잡한 게 아니에요. 주차 뭐 그냥 농로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주차를 해놓고 지금 그 평택시에서 그런 주차 공간도 확보를 안 해놓고 지금 평택 지제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 지제역에 SRT를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나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지제역을 운영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평택시로서는 망신이에요, 망신. 의원님, 저 철도계획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평택 지제역 일반 복합 환승센터 타당성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GTX, AC 노선 그리고 그 복합 환승센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수요에 대비해서 그 마스터 플랜 상에 주차 수요를 1,300대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원발 KTX가 개통했을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SRT 수요가 연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버스하고 엠버스 그리고 택시 그리고 기존의 키스앤라이드 혼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지제 세교 조합에서 그 한승센터 부지를 저희 시에 이제 매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지가 해소되면은 임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주차 수요에 맞춰서 그 임시 주차장을 단기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거를 하실 건가요? 임시 주차장 운영을? 그거는 KTX 직결 사업 완료 전인 25년까지 저희가 마무리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25년. 물론 이제 뭐 예산 문제도 많이 대립이 되겠지만은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아마 그 주차장이 아마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볼 때 한 1,500대 이상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돼야 아마 그 지제 역사를 지제 역사에 와서 이제 그 이용하시는 우리 뭐 국민이라 그러죠. 평택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생각을 좀 잘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쪽에 보시면요. 지금 공사는 이제 그 건축물은 다 지금 이제 해체가 됐고 상가 그렇습니다. 해체가 됐고 거기에 지금 이제 뭐 가림막이라고 그러나요? 이 뭐 비단먼지나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이게 가림막 쳐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언제까지 그 가림막 그 상태로 둘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지 내에다가 공원 조성을 갖다가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다 철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요즘에 가림막의 그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가림막을 해놓은 거는 진짜 그 생각도 없이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저 뭐 마대자루 그런 저 칼라로다가 이렇게 그냥 쳐놓고서는 해가지고 그 평택역에 하루 이동 인구가 몇천 명씩 되는데 그 사업자가 어디신지 몰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한번 이게 뭐 장기간 가는 그런 저기면은 좀 깨끗한 거로 가림막을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미관을 안 찌푸리게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추가 뭐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정해 좀 하고 할까요? 예. 일단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부분 그 8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업 내용의 포승 평택선 및 평택 부발선 여객 전철화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항만 매립하는 그 항만 배후단지에서 안중역까지는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지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중역에서 평택역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택역에서 부발까지가 지금 현재는 뭐 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철도망 4차 계획에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리고 여주에서 원주까지가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현재 운행 중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택역에서 부발까지만 연결이 된다면 평택항 매립지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예, 예. 지금 그 평택역에서 안성을 거쳐서 부발로 가는 게 PC값이 지금 좀 안 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그 평택역에서 안성을 거쳐서 저쪽 그 어딘가요? 용인의 그 남사면인가요? 남사인가요? 그쪽에 남사업인가? 그쪽에 그 자동차 그 반도체 클러스터 예, 예. 그 밑으로 해서 다시 부발로 가는 그 노선을 가지고 PC값을 좀 올리려고 그때 이제 지자체장들이 좀 만나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그 평택역에서 부발까지가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확실히 들어간 겁니까 이게? 예, 수립돼가지고요. 지금 KDI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그 예타 결과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환영할 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평택항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강릉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항만에서 이제 항만 매립지에서 평택까지 오는 노선과 또 평택에서 지금 이제 부발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이게 단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복선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단선으로 가다 보면 물론 타당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선 전철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시입장 같은 건 없는 예,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 이제 복선 전철화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검토 좀 같이 들어가는- 들어갔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과업 내용에도 거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도시 철도망 할 때 평택 포승 철도가 자체가 지금 현재 단선 철도에서 복선 여객 전철화로 갔다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선을 깔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질문은 지금 이제 그 송산인가요? 송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안중역을 거쳐서 홍성으로 가는 이제 지금 철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죠. 올해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완성이 되고 시험 운행을 거쳐서 지금 이제 한 내년 4월 정도 운행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현재 지금 서해선은 지금 이때 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이제 돼 예. 있습니다. 예. 24년? 예. 올해가 아니고요? 예, 23년에서 24년으로 지금 1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왜 연장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4월에 한다고 그랬던 노반 시설이나 이런 기반 시설은 다 됐는데요. 그게 예.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다 보니까 전기 공급 시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공정이 1년 보다가 좀 늦어지는 걸로 원래는 23년도로 계획돼 있는데요. 1년 더 늦어져서 1년 더 24년 늦어진다. 예. 기반 시설은 올해 안에 다 완료될 거고 아마 그 시험 운행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래서 올해까지 되고 내년도 지금 운행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선이 어떻게 됐든 뭐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송산 밑에서 신안산역을 갈아타가지고 환승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조금 있어서 그 노선 자체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4차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제 평택서 이제 서울로 가는 KTX 노선이랑 연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청북에 있는 한산리인가요? 그 예. 한산공단이 있는데 한산리에서 양감 그 양감 예, 예. 사창리 쪽을 연결 6.7km를 연결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가는 노선이 4차 철도망 계획에 이번에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최종 종착지는 뭐 서울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입니까? 네, 그 지금 내려오면은 서울역, KTX가 출발한 역이 서울역, 그다음 용산, 그다음에 용산 영등포, 그다음에 강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간 종착지는 최종적으로 열차 개통할 시에 결정되지만 최종 종착지는 저희가 서울역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하는 6.7km 구간인가요? 그 구간은 지금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그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서요.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서해선하고 KTX 고속선 연결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강명에서 평택까지 그 부분이 서해선에 올라가는 고속열차랑 합병이 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복복선으로 같이 넓히는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명에서 평택까지 복복선 한 선 더 놓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시키는 부분을 같이 자체 타당성 검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타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 설계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5년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고 하면 최소한 6, 7년 이상 걸리는 걸로 30년 예상하시면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거 통과되면은 이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또 한 1년 정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사, 그런 예산 세우기까지 과정 자체가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됐든 뭐 이게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그 책무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이 철도망이 들어서면서 공사를 하고 또 이제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간 고속도로 이제 부여를 거쳐서 익산으로 가는 이제 이 공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농경지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파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하천 같은 데는 그 길을 내서 거기를 이제 통과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교를 설치를 하게 되고 가교를 설치를 하다 보면 장마 때 이제 갑자기 이제 하천 전용 허가를 받으면 뭐 위급 시에는 그 가교를 철거를 하게 되는데
장마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를 철거를 못해서 뭐 범람하는 경우가 온다든가 아니면 그 철도가 지나면서 녹록길들이 끊기고 돌아가는 상황, 또 이제 그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 통로, 박스 통로 같은 거 설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시에서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11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역에 이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이제 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은 성매매 직결지를 이제 폐쇄를 해서 그쪽을 또 개발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예병원 쪽으로는 길 없는 거리를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이제 만든다고 그랬고, 그 뒤쪽에 이제 서부역 쪽으로도 또 이제 그 차 없는 거리를 또 만든. 차 없는 거리 아니고요. 숲길 저기 그 노을 생통 저기 예, 안성천 그쪽으로 연결해서 연결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숲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한번 차선을 완전히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4차로 중에서 2차로 정도를 줄여가지고 예. 거기 현재 좀 저희가 이제 추경 예산을 걷는 길도 또 올렸는데 이렇게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쪽 하려고. 제가 이제 이 사업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궁금한 게 있는데, 우측 이게 평택역을 기점으로서 이제 우측이 그 이제 철거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시외버스 터미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만약에 그쪽에 어떤 대책이 쓰지를 않는다면 교통이 책정 지금 일어나는 문제, 그거랑 지금 이 복합문화광장 조성하는 부분이랑 맞물려서 문제가 상당히 파생이 될 소지도 크다. 그렇다면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대책, 어디로 뭐 예를 들어 옮긴다든가 아니면 차들 가는 노선을 외곽지로 돌린다든가 뭐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이제 평택역 저희 광장 네. 기본계획상에서 터미널 이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인근으로 인근 유천동 근처로 옮겼을 경우는 현재 교통 최종 구간을 갖다 더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전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갖다 개선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 걸로 좀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또 이전하는 거에 대한 거는 타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대중교통 체계를 좀 개선하면서 현 체계 내에서 이 복합 주차장도 저기 터미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주상 저기 이거 원룸이나 청소년 청년 저기 그런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걸로 갖다 하는 복합 개발 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걸 옮긴다 안 옮긴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고 뭐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또 이제 왼쪽에 성매매 직결지를 또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과 맞물려서 이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파생이 될 거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반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아직 뚜렷하게 세운 게 없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앞으로 저는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런 큰 사업들을 벌이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